안녕하세요. 14주, 15주 차죠. 저희들이 그 중간에 그 휴강을 한번 이제 해서 어제 15주 차까지 수업을 하고, 16차 어린이날 휴강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금주의 4교시에서 기말고사 안내를 공지를 좀 이제 드릴 텐데, 다음 주, 6월 30일 날,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에드모드와 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얼굴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시간을 좀 준수를 좀 해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4교시 수업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확인을 해서 일정에 유념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책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죠. 헬스케어하고 에듀테크. 그래서 헬스케어를 이제 두 번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2교시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이제 1교시 했던 헬스케어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이제 해야 되고, 3교시 때 이제 마지막 챕터가 이제 에듀테크죠. 교육과 ICT,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쨌든 빅체인지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저궤도 위성, 요것만 이제 안 하고 거의 이제 다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대가 이제 가장 빨리 변화하는 게 이 ICT 분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가 또 이제 새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면서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분야보다 이 ICT 분야가 워낙에 빠르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느끼고 계시죠. 하루에도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쏟아지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기존에 각광받았었던, 관심을 가졌었던 용어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이제 안 쓰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유비쿼터스 산업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식상을 했나요?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고. 근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어쨌든 1교시에서는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이제 ICT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도 대형 병원들, 예를 들면 부산대병원이 왓슨이라는, 의료 진단, 주로 암과 관련된 진단하고, 어떤 시술과 관련된 코멘트를 해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걸 이제 로봇이 다 수술하기도 하는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비교하면서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지금 여기 좀 있어요. 왓슨에 대한 얘기.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의료, 건강. 그래서 이제 AI, 빅데이터, 5G,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요게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겠죠. 빅데이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료, 데이터들.
인공지능은 이제 그 왓슨이 대표적인데, 내 영상 어떠한 그것도 촬영하고 진단하는 것도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하여튼 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가 5G라고 생각하는 거고, 센서 데이터들이 다 IoT고, 뭐 클라우드는 이제 뭐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냐? 이게 이제 약품, 그 유통, 환자들이 먹는 이제 의약품들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그 제품, 약품, 상품, 뭐 의사들이 쓰는 거 있죠. 주사기, 뭐 이런 것들의 유통과 관련돼서는 블록체인 기법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딥러닝, 머신러닝, 뭐 그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면 이제 영상 자료가 많은데 그런 거 인식하는 거, 제대로 그 아픈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음성인식, 뭐 이미지인식,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의료정보, 그 다음에 건강보험 DB 정보,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정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고, 개인정보 안에 그 건강상태 정보가 IoT라든지 웨어러블 센서들이 실제 지금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그 의약품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약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아래 보면 거의 15년 가까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저희 나라가 재작년이죠. 특별 무슨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임상시험하고 사람한테 또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뭐 서너 번은 이제 해야 되죠. 또 허가 받을 때까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이게 좀 전 세계가 좀 노력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 상당히 좀 이제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뭐 사람한테 하기 전에 반드시 동물 실험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거 할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뭐 AI 빅데이터가 최적 물질을 이제 확인하는 거, 예측하는 거, 환자군을 이제 그룹핑하는 거, 그 다음에 추적 자동화를 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판되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감기약이라든지 독감 예방,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시기나 이런 기간이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책에도 이제 많은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을 좀 적용하는 내용을 좀 분류를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요 밑에 작년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20몇 가지를 이제 토픽을 얘기를 했지만, 헬스케어가 앞으로 이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 산업이나 시장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활용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제 건강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작년 말부터 발생한 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케어가 중요하다는 인지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많이 하겠고, 관련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런 의료 쪽의 어떤 개념을 좀 이해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어떤 일자리, 잡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걸 좀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죠. 결국 딥러닝,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통계분석, 빅데이터, 예측 모델, 로보틱, 디지털 개인 비서, 머신러닝. 사실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다 이제 뭐 하드웨어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또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사람끼리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이 뭐냐? 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음성 인식. 어떻게 음성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얘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해서 텍스트로 만들고 그걸 또 이제 인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개념, 수학적인 개념, 통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보틱스,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에 구현되는 알고리즘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들여다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좀 얘기를 하면 빅데이터 플러스 AI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는 그 환자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 의료 데이터,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건강 DB, 이걸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예후 효과를 좀 보고 그 의료진이나 환자,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의사가 여태까지 수술했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필요시 그거에 맞는 거를 적절히 제공해 주게 되면 의사도 상당히 의료의 그 효율성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AI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수학 알고리즘을 하려고 그러면 통계가 있어야 되고 딥러닝, 영상 처리, 자연어 처리, 로봇도 그렇고 예측 모델링 이거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여기에서 헬스케어에서도 동일하게 다양한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 확장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배경은 그거 이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지금까지는 사람을 진단하고 이제 아프면 오잖아요. 그럼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제 사후 관리하는 거였는데 요것도 앞단에 두 개를 좀 만들어 보고 뒷단에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새로 생긴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사전 진단, 사전 예방 이게 신규 영역이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후 이제 그 아픈 사람이 또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냐라는 거를 또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몸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장비들, 집안의 의료기기, 디지털 비서, 모니터링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교통, 키오스크, 물류, 응급사항 이것도 이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떠한 기존에도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저장하고 이러지만 요거와 관련된 사전 진단, 사전 예방, 건강 유지를 위한 분석은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앞에서 이제 2019년에 만들었었던 그 과학기술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AI의 역할이 뭐냐? 그 7가지 정도로 뭐 진료 차트 분석, 건강관리, 예측 및 가이드 제시, 그 다음에 통계 결과의 관리, 시스템 오진 감소, 영상인식 진단 보조, 수술 보조. 이게 이제 그 AI 분야의 헬스케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제 꼽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이 일본하고 지금 아래에 그 유럽인가요 이게? 카디아인이라는 LED 그 램프를 팔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홀로 독거노인이 또 많아지면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요게 이제 몸 안에 들고 다니면 이제 소변량 측정해가지고 종양이나 결석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LED 그 램프 겸 인디케이터 뭐 이게 인디케이터라는 걸 측정하고 뭐 알려주는 건데요. 사람의 그 심박, 호흡, 무호흡증, 그 다음에 수면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신체 활동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음성으로 알려준다든지, 버튼으로 119에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족들한테 알려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병실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음성인식,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되고, 환자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죠. 숙면 등 가상현실 힐링, 그 다음에 뭐 측면 알림이 시계 같은 걸로 음성인식,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커튼 이런 거, 리모컨, 허브, 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리모컨을 이제 제어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온 자료인데, 닥터 AI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90%, 95%죠. 진단을 이제 신뢰도가 있는 거고, 뭐 이러한 이제 조치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병원한테는 이제 수술 결과를 알려주면 수술법이라든지, 수술법을 알려주면 수술 결과를 이제 알려줘서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하는 거고, 사람한테는 이제 또 식이요법, 운동관리, 그 다음에 이제 항암센터의 항암치료법,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식품업체, 이제 음식관리, 식단, 운동, 그 다음에 처방, 뭐 이런 거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맥킨지에서 이제 책에 있는 자료가 이제 의료 쪽에 지금 뭐 7점 만점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ICT가 활용됐을 때 산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정도를 점수로 7점 만점으로 이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ICT가 6점이죠. 그 외에 ICT도 다른 분야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점 정도는 이제 다른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미디어나 전문 서비스, 금융이 가장 그 다음에 5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거죠. 이게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전문가, 연구원, 교수님, 산업체, CEO들, 이런 분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ICT가 파급 효과가 큰 산업 영역을 점수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뭐 이제 대충 평균을 해서 한 자료인데요. 그걸 보시면 이제 금융이 이제 전문 서비스라든지 미디어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미디어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 영화본 IPTV에. 그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류나 의료, 요게 이제 2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평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의료 쪽에는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대부분의 영역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뭐 미디어에는 디즈니 이펙트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된 전문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과학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뭐 물류유통 도매, 제조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산업, 유틸리티 관련된 거, 부동산 프롭테크, 에듀테크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뭐 AI 비서, 정부의 e-government, 또 화학 에너지, 화학 뭐 관련 상품, 뭐 이제 대부분 다 관련이 돼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자료고, 책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어떻게 쓰일 거냐? 뭐 이렇게 관련돼서 환자에 관련된 거, 병원과 관련된 거, 기록 관리, 뭐 기타, 뭐 이런데 5G 기술이 많이 이제 활용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마켓이라는 자료가 책에서도 이제 100가지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의료 분야가 어떤 데 많이 활용이 될 것이냐.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자료의 설명을 드렸지만, 환자의 데이터, 리스크 관리 이제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일 거고, 두 번째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있네요.
57.81이 가장 많죠. 이게 이미지, 그 환자 이미지 진단하는 거, 다이어그노스틱이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AI 그 알고리즘이 분석을 했다. 이런 데 많이 쓴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영역이 57.3 버추얼 어시스턴트, 그렇죠? AI 비서 같은 보조 그런 것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그 의사를 이제 공부하는 의대생들, 그렇죠? 이제 그 환자를 가지고 실습을 이제 그 실험이랄까요? 시술, 그 실제적으로 하기 전에 요 가상 리얼리티 VR 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런 장비들도 지금 의대에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제 관여하는 영역도 있죠. 로봇 할 때 시술을 도와주는 거. 이게 다 버추얼 어시스턴트 해당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렇죠? 의약품 제조, 의약품과 관련된 그 제조업, 프레시전 메디신. 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 있고, 대부분 50% 가까이 이상 활용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헬스케어 분야의 그 산업 실제 활용되는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 있는 가상현실 물리치료 애플리케이션.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이걸 활용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또 환자를 실제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 버라이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 그 승인을 받은 그 진단기인데요. 그 눈동자, 그 눈의 사진을 가지고 당뇨라든지 관련 질병을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실제 검사할 때 상당히 편해지는 거죠,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거기서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빅데이터다. 두 번째가 인공지능. 제가 이제 그래서 앞에서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헬스케어 분야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아까 IoT도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헬스케어 산업과 연관돼서 성장하는 그런 관련 산업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왓슨이라는 게 그 몇 년 전에 유명 그 의료기구, 의료진단, 또 암과 관련돼서 실제 사람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이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이게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 초기 암이다. 사람 육안으로는 상당히 그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IBM 왓슨을 도입을 한 병원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활용면에서 의사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닉스라는 기관에서도 그 폐암 검진 하고 있고요. 왓슨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애트리에서 만든 자료를 기반 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어쨌든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어떤 데 사용되느냐? 이게 이제 의약품. 제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사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유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그 블록체인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학습을. 거래 원장의 개념을 제조업에서 보관 창고로 갈 때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로 참여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기업이 되겠죠. 관련 기업들, 제조업, 창고업,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요 환자 과정에 관련돼 있는 약국,
뭐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래원장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투명하게 의약품 공급 사슬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료 진단, 여기 관련돼서 이게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체 정보를 검출하는 데 관련된 거,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DNA를 검출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표준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산업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와 관련된 건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의료 환자와 관점과 의료진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관점, 기업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이루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보면 책에 있는 건데요. 이제 최신 자료를 좀 보면, 프로스트 슬리반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예측을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평균 시장률이 이제 항상률이 12% 가량 될 것이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건 성장률이고, 왼쪽에 있는 건 10억 달러 단위가, 2017년에 거의 1,5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시아 퍼시픽이 10%,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이 가장 많죠. 남미가 2%. 그 전체를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북미가 전체 시장의 37.5%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이제 18년에 만든 자료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19년에 만든 자료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인 시장이 요 스마트 의료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